안녕하세요. 우리 주인쌤입니다. 우리 쌤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 제가 들고 온 영상의 제목은 썸네일을 통해서도 보셨듯이 말을 하지 않는 아이 그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간혹 가다가 선생님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쟤는 잘 말을 하지 않아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는 어머니들께서도 집에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제가 아이가 말을 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이 아이가 말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들이나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지원해 주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전에 훈육 영상 중에서 첫 번째가 말을 듣지 않는 아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는 훈육 영상 첫 번째를 올려드렸어요. 오늘은 그 후속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을 이번에는 하지 않는 아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엄마나 선생님이 듣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되게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요. 아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저는 듣고 해결해줘요. 듣고 대답해줘요. 그리고 듣고 도와줘요. 이렇게들 많이들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랑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니들 또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경청인지,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아이가 원하는 듣기인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흔히 아이들에게 어른들은 경청을 요구해요. 왜 선생님 이야기 듣지 않아? 선생님 이야기 들어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왜 엄마 얘기 듣지 않아? 엄마 얘기 들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서 말했듯이 저는 잘 듣고 있어요. 저는 아이와 충분히 대화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들 하시는 부모님들 또는 선생님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경청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나름 아이들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맞는 해답을 주고 그에 맞는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의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어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의 문제는 별거 아니에요. 너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른 입장에서는 저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저건 금방 해결할 수 있고 저것에 대한 답은 이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들이고 라고 분명히 어른의 입장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들이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있어요. 영희가 철수랑 너무 놀고 싶은데 철수가 영희랑 놀아주지 않아요. 그럼 영희는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한테 이야기할까요? 선생님이나 엄마한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선생님, 철수하고 놀고 싶은데 철수가 저랑 안 놀아줘요. 엄마, 나 오늘 철수랑 놀고 싶었는데 철수가 나랑 놀아주지 않아. 이렇게 아이가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시나요? 먼저 첫 번째 반응입니다. 우리 철수가 왜 그럴까? 그럼 철수 말고 다른 애랑 놀아. 두 번째 반응입니다. 정말 철수는 나쁜 친구구나. 세 번째 반응입니다. 선생님한테 일러. 네 번째 반응입니다. 네가 해결해봐. 네가 가서 철수야 나랑 같이 놀자 라고 이야기 한번 해봐. 거의 이 정도의 대답들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문제를 가져왔을 때 이야기했을 때 어머니들께서 또는 선생님들께서는 대부분 이 정도의 답을 가지고 아이에게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이 대답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 네 가지의 대답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정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정답이에요. 맞아요. 어머니들께서 이런 상황에 영희에게 또는 선생님께서 이런 상황에 영희에게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안 놀면 돼요. 나랑 안 놀아주면 안 놀면 돼요. 그리고 맞아요. 철수는 내 아이랑 또는 누구랑 놀아주지 않으니까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는 그래, 너보다 더 힘이 세,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한테 일러.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가서 사실대로 나 너랑 놀고 싶어 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정답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영희는 정말 이 답들을 몰라서 선생님 또는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영희가 이 네 가지 답 중에서 하나 정도는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있나요, 혹시? 영희는 이 네 가지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나 선생님께 와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선생님들이나 우리 어머니들께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 깊은 뜻은 엄마, 선생님, 철수가 저랑 놀아주지 않아서 제가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이 속상하고 화난 마음을 들어주세요. 이것이 바로 아이의 이야기에 들어있는 진짜 속마음입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놀지 않아요 엄마, 놀지 않아요 선생님, 어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놀 수 있게 하면 되지, 그럼 안 놀면 되지, 이것이 답이 되겠지만 영희가 어머니나 선생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속상하니까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어머니들께서도 예를 들어 저도 만약에 원회에서 굉장히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이것을 어디 가서 너무너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죠?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갑니다. 그러면 저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 되겠죠. 그러면 집에 와서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속상했어, 이렇게 하고 화가 났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남편은 어떻게 할까요? 남편의 반응은 그러면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이럴 땐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면 저는 그것에 있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것은 답이 아니거든요. 저도 어느 정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 정도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편한테 이야기했다는 것은 내 마음 좀 공감해 주세요.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풀릴 때까지 계속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깊은 뜻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제 이야기의 정말 요지는 그것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어른한테, 그러니까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100% 신뢰하고 그 사람을 100% 믿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가 와서 나한테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반응은 그랬구나,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라고 제시해 주는 것을 아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아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충분히 이 상황을 말하면서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 속상한 이 마음을 충분히 같이 느껴주세요. 공감해 주세요. 이것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지, 이랬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럴 때는 하고 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또 착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아이가 와서 나한테 무엇인가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내가 이 아이에게 반드시 답을 주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답을 제시해 주려고 하고, 답을 제시해 주고 나서 어른은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어, 저 아이가 영희가 철수랑 놀고 싶은데 문제를 가져왔을 때 나는 이렇게 해결하라고 해결책을 줬어, 그러니까 나는 내 임무를 다 했어, 나는 좋은 엄마야, 나는 좋은 선생님이야 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믿는 나에게, 믿는 선생님에게, 믿는 어머니에게 와서 이야기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아이가 말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답을 듣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답을 전달한다는 것이 잔소리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귀를 닫는 것, 그러다 보면 말을 안 하게 돼서 입을 닫는 것,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우리 선생님한테 이야기해봤자 우리 선생님은 또 이렇게 하라고 할 게 뻔해, 우리 엄마는 그래 그럼 철수랑 놀지 말라고 할 게 뻔해, 근데 나도 알아, 난 철수랑 놀고 싶지만 철수가 나랑 안 놀아주니까 쟤랑 안 놀면 돼, 다른 친구랑 놀면 돼, 근데 내가 원하는 게 그거 아닌데 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아이는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입을 닫아버리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항상 가르치라고 말씀드리는 게 자기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아이가 자기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언어로 풀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경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 경청의 방법은 답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아이와 함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찾는 것은 그 나중입니다. 먼저는 아이의 마음을 좀 충분히 읽어주시고 정서적으로 교감을 좀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스스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른들도 수다 떨면서 어떻죠? 정화가 되죠. 감정의 정화가 되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함으로 인해서 감정의 정화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생님이나 우리 어머니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절대 아이가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그것에 대한 해답을 바로 주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들도 충분히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와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가 말로 풀 수 있도록 옆에서 추임새만 한 번씩 넣어주세요. 아, 그랬어? 그랬구나. 속상했구나. 마음이 아팠겠구나.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한 번씩 추임새를 넣어주길 바라는 거지. 아, 그럼 철수랑 놀지 마. 아, 선생님한테 일러. 이렇게 돼버린다면 아이는 자기가 풀고 싶었던 감정을 채 풀지 못한 채 그냥 다시 입을 닫아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나 또는 우리 어머니들께서 나는 아이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랑 충분히 대화를 하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그 대화가 일방적인 거는 아닌지 내가 아이에게 답을 바로 전해주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아, 저 아이는 왜 나한테 와서 마음을 얘기하지 않지? 왜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지? 아, 우리 아이는 왜 집에 와서 원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자기가 뭐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지? 라고 했을 때는 한 번쯤 내가 아이에게 있어 어떤 경청자인지, 어떤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잘 들어주면요, 아이들도 그것을 모델링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훈육 영상 중에서 모델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잘 들어주는 어른 옆에 있는 아이들은요, 마찬가지로 잘 들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또는 어머니가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제시했을 때 아이들은 경청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리고 아이의 입을 닫아버리게끔 경청하는 경우에는 아이도 똑같이 닮아서 말을 듣지 않는 아이, 결국 그렇게 발전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전해드린 영상이 정말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우리 선생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훈육 영상을 지금 계속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진행하는 훈육 영상 우리 어머니들이나 우리 선생님들께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이 들으시고 좀 적용해 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100%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과 지내보면서 또는 뭐 공부를 하면서 또는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들을 좀 나름 정리를 좀 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독감 주사 다들 맞으셨죠? 안전하고 건강한 또 이제 겨울을 맞이하시는 우리 쌤들과 우리 어머니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주임쌤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